안녕하세요 여러분, 마벨린입니다. 안녕. 안녕하세요 여러분, 마벨린입니다. 오늘 새롭게 인사를 해봤습니다. 너무 웃기나요? 날씨가 정말 덥습니다 여러분. 정말 이때는 굉장히 건강을 잘 챙기셔야 됩니다 여러분. 그리고 이제 폭우가 계속 한 달 넘게 지속되더니 폭염이 또 오고 있는데, 우리가 여름 되면 이 코로나가 사라질 줄 알았는데 또다시 이 코로나가 나 여기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. 아, 정말 어쩌면 좋을까요? 손도 잘 씻고 우리가 마스크를 잘 착용을 하고 다니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정말 내 건강을 내가 잘 지키시는 게 매우 중요하십니다. 아시겠죠? 네, 저는 지금 체중 조절 프로그램인 락바디를 매니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다이어트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신 부분이 있으시고 오해를 하고 계신 부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꿀팁을 드리려고 합니다. 과연 우리가 살을 빼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이 있을까요 여러분? 있습니다 정말. 그리고 이 다이어트를 하시는데 굉장히 전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. 후에 제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음식을 먹으면 무조건 살이 찌시는 게 아니에요. 음식을 어떤 사람은 되게 많이 먹는데 살이 안 찌는 분들 있으시지 않나요? 저 사람 원래 체질이 저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오산입니다. 네, 그분은 이걸 잘 활용을 하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. 뭘까요?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? 궁금해요. 어차피 우리는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. 음식을 먹는데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독을 먹을 수도 있고 이게 약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.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. 독이 되든지 약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. 몸에 들어가면 이게 무조건 무언가를 하고 나오는 거죠. 음식들은 몸에 들어가면. 사실 이 칼로리 개념이 우리한테는 어떤 주입식으로 다가와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. 여러분 칼로리 계산해서 음식 많이 드시지 않나요? 그런데 이 칼로리가 무서운 존재입니다. 이 칼로리 계산하는 법이. 칼로리 계산만 하면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. 많이 먹고 운동을 하지 않으면 살이 안 빠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, 또 많이 먹어도 운동을 많이 하면 살이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,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오해가 있다는 거죠. 칼로리의 개념 자체를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. 칼로리가 마이너스가 되면 살이 빠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 거죠. 그런데 실제로 우리 몸은 이 호르몬이 작용을 해서 다이어트를 하실 때 지금 잠깐 3개월 빡 하고서는 열심히 먹을 거야. 다음 달에 날씬해졌다가 그 다음 달엔 다시 뚱뚱해지고 싶은 사람은 없으실 거예요 정말로. 단기간에 확 빼고 몸을 만들고 뭐 이런 거는 사실 선수들이 하시는 거잖아요. 우리는 그런 형태로 몸의 건강을 지켜나가는 거 하시면 안 돼요. 근데 너무 많이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. 다이어트 했다가 다시 쪘다가 또 다이어트 했다가 다시 쪘다가 이렇게 정말 악순환의 고리를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거죠. 맞나요? 근데 우리가 이거를 없애줘야 한다는 거예요. 바로 잡아야 하는 거예요.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시려면 진짜 우리가 다이어트에 대한 지식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상식들을 재점검을 하셔야 돼요. 다시 리셋을 시키셔야 됩니다 여러분. 칼로리 계산은 절대 하시지 마세요. 대사가 높은 사람들하고 대사가 낮은 사람들이 있어요. 그런데 태우면 뭐해요? 그 칼로리의 수준이 다른데 이미. 그래서 칼로리 계산은 절대 하시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. 그럼 뭘 해야 되냐? 바로 이 호르몬 조절을 하셔야 되십니다 여러분. 우리가 이제 배가 고프고 막 허기가 지고 포만감이 생기고 이제 그만 먹어야 되겠구만 이런 형태의 것을 띠는 것들이 바로 이 호르몬이 하는 일들이에요. 먹으면 배가 부르고 안 먹으면 배가 고프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이어트를 하고 이렇게 하실 수가 있지만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시잖아요. 그러면 안 먹어도 살이 찌는 현상이 막 나타나시고, 조금밖에 안 먹었는데 막 배가 막 나오고 뭔가 신진대사가 똑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돼요. 그리고 비만이 막 엄청 심해지신 분들은 막
먹어도 배가 부른 거를 모르겠다는 그런 분들 있으시잖아요. 그게 바로 이 호르몬의 균형이 완전히 깨지신 거예요. 그럼 어떻게 깨지느냐? 바로 우리가 한 30대 이상이 되시면 이 호르몬의 균형이 밸런스가 자꾸만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. 그리고 현대인들은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으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 호르몬들이 굉장히 많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. 우리는 이제 칼로리는 집어 던져버리고 이 호르몬을 공략을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략을 짜야 되는 거죠. 그런데 이거를 해주는 아이가 누구요? 바로 TR90가 이거를 여러분의 호르몬을 도와드리는 거예요. 왜냐하면 호르몬을 내가 먹는 음식으로 조절하시는 게 굉장히 힘드시거든요. 근데 이건 약이 아니고, 그쵸? 여러분의 호르몬을 조절해 줄 수 있는 바로 고급 음식들을 담아서 이 TR90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. 이게 도움을 드릴 수가 있고, 바로 이 락바디에서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는 거예요. 그러면 이 호르몬들을 어떤 호르몬에게 공략을 해야 되느냐? 그거는 바로 이 인슐린, 그리고 렙틴 호르몬과 그렐린,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? 그리고 바로 성장 호르몬이 있습니다, 여러분. 그리고 뭐 코르티졸도 있고, 저희가 관여하는 부분에서는 또 우리가 행복 호르몬이라고 해서 세로토닌이 또 있으시잖아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관장을 해주고 돕는 게 바로 이 TR90 제품이고요. 그리고 우리는 이 균형을 잘 잡아서 드시는 방법을 공략을 해야 되는 거죠.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락바디에서 알려드리는 거예요. 그럼 뭘 조심해야 되느냐? 일단 첫 번째, 이 인슐린이 쏟아져 나오는 음식들을 피하셔야 되시는 거예요. 심지어 이렇게 음식을 먹고 계속 또 먹고 하시는 분들은 이 인슐린이 계속 분비가 되다 보면 지방 연소하는 거를 아예 잊어버리는 거예요. 세포에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면 지방이 축적되는 거죠. 인슐린 저항성이 사라져야 지방 연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, 여러분. 그러면 이 인슐린 저항성은 어떻게 없앨 수 있냐고요? 그거는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없애실 수 있어요. 그리고 이 인슐린이 너무 많으면 세포에 그 저항성이 생기시지만 렙틴도 마찬가지로 이 렙틴 호르몬도 너무 많으면 뇌가 못 듣는다는 거예요. 이 렙틴 호르몬은 뭐냐면 우리가 막 먹고 있다가 이제 그만 먹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이 렙틴 호르몬이거든요. 그런데 이게 너무 많아도 이 뇌가 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계속 먹는 거. 그만 먹어야 되는데 뇌가 시키는 건데 우리는 입이 먹는다고 생각하시잖아요. 그런데 이게 바로 다 뇌가 그만 먹어, 이제 먹어, 배고파, 먹어, 이걸 다 이 뇌가 하는 건 거죠. 그래서 이 렙틴 호르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. 또 한 가지 인슐린 호르몬이 작용을 하는 것에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시게 되면 바로 성장 호르몬이 나오질 않아요. 근데 성장 호르몬이 어른들이 무슨 성장 호르몬이 필요해 이렇게 하시겠지만 이 성장 호르몬이 나오지 않으면 만성 피로에 시달리게 됩니다, 여러분. 그래서 우리가 10시 이후에는 잠을 자야 아이들이 키가 큰다, 성장 호르몬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. 그런데 10시 이후에 잠을 자지 않으면 뱃살이 안 빠집니다, 여러분. 뱃살이 안 빠져요. 그리고 이 공복 기간이 길어지면 이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영양적 지식이 너무 정보가 지식이 아니면 뭐 우리가 이제 뭐 푸드 피라미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맞춰서 계속 드시고 계신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너무 잘 맞춰서 먹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달달한 거 정말 좋아하는데 저도 엄청 좋아하거든요. 근데 아주 제일 위험한 게 바로 이 달달한 거더라고요. 근데 이 당 때문에 암이 유발되는 경우가 제일 많다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이 간헐적 단식이 굉장히 좋잖아요. 근데 딱 시간을 막 지키고서는 12시간 막 이렇게 하시다가 막 드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있으시잖아요. 근데 너무 그렇게 시간에 이제 각박하게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어찌됐든 공복 시간이 길어지시면 되시는 거예요. 그런데 아주 위험한 거 한 가지가 또 뭐냐면 공복이 굉장히 긴 상태인데 내가 첫 번째 먹는 음식이 막 탄수화물 막 먹고 막 당을 막 먹고 이렇게 하신다. 이것도 매우 위험하신 일입니다, 여러분.
그래서 첫 번째 드시는 음식도 굉장히 중요하시고, 공복기간 유지를 딱 했을 때 인슐린 분비가 많이 되지 않는 음식을 처음으로 딱 드셔주시는 게 매우 중요하십니다. 그럼 뭘 먹으면 되냐? 공복을 든든하게 해줄 수 있는 음식들을 드시면 되십니다. 이런 음식에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, 첫 번째는 일단 포만감이 높아야 돼요. 또 두 번째는 당 지수와 탄수화물 지수가 낮아야 됩니다. 당과 탄수화물의 지수가 낮아야 되고요. 세 번째는 바로 단백질도 적게 들어있어야 돼요. 이거 되게 의아한 일이시죠? 우리는 보통 생각하실 때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근육 생성이 잘 되잖아요.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. 그리고 기초대사량을 올리려면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돼요. 근육을 늘리려면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돼요. 이렇게 하는데, 단백질만 많이 드시면 살찌십니다, 여러분. 살 많이 찌세요. 그래서 단백질을 드실 때에는 이 단백질을 근육 안에 넣어줄 수 있을 때 단백질을 드셔야 되세요.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죠? 운동 많이 하셨을 때 단백질을 드셔주셔야 되시고, 그냥 평상시에 단백질만 많이 드시게 되시면 이것도 살찌는 지름길이 되실 수 있다는 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. 네,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 세 가지를 다 갖춘 음식들이 뭐가 있나요? 이렇게 여쭤보실 수 있겠죠? 그 음식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